분석적으로 그 동작이 됐든 장면이 됐든 스토리가 됐든 미학이나 연출론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분석을 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뻐요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림은 당연히 봐주지만 그림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어떤 하고 싶은 또 목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팩폭을 하죠. 잔소리를. 씁쓸하네요. 씁쓸하죠. 헤드에서 말을 안 들으면 씁쓸해지죠. 그래서 약간 그림이라는 게 단순히 손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손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거나 그렇게 접근하면 결국 기술자밖에 더 되겠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배워서 그냥 기술적으로만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기술자가 아니고요. 창작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가리키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뭐든지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의사한테 갔는데 자기가 건강한 건 얘기만 하면 어떡해요. 의사한테 가면 아픈 데를 얘기해야 되잖아. 어디가 아픈지. 그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픈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못한다. 나 이런 거 정말 어렵다.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렸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엉망이다. 내가 그려도 내가 그린 게 정말 내가 봐도 이건 뭐 거의 쓰레기에 가깝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걸 보여줘야 여기에 이런 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근데 이런 건 괜찮네.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 숨겨진 재능을 찾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 재능이 드러나지 않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원석이잖아요. 원석이라서 감춰져 있고 지금 드러나지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뭐 성품을 봐서는 충분히 뭐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개발을 좀 해보자.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그림하고는 조금 뭔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건 좀 달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정도로 절충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한테 아픈 곳을 뭐 창피하다고 안 보여주고 안 가르쳐주면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부끄러운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여줘야죠. 난 여기가 아프다라고 솔직하게 알려줘야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숨긴다고 하면 그게 뭐 좋을 게 없죠. 그죠? 그래서 하여간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또 다 얘기해주고 다 보여줬다 해서 정확한 또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나라고 뭐 내가 뭐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도 오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돌팔이 의사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돌팔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내가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별로 친구들이 오지 않는다. 배울 때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높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쓸데없이 자존심을 높여봐야 그러면 배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무지하게 자존감들은 낮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다면서요? 난 뭐 정확하게 난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쓸데없는 자존심은 무지하게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서 난 거꾸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존심은 좀 버리고
자존감을 좀 높이고 자신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을 좀 믿으세요. 네. 자, 재영님, 5분 그렇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있지 않아요. 정답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 내가 좀 더 질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영님은 지금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20대 초반, 뭐 50대 초반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지금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지금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좀 취미로 하고 있는 건지, 또 뭘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좀 나한테 기본 전제를 알려줘야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살. 지금 대학생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미대를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그림을 그린 지는 얼마나 됐나요? 취미로 하고 있고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다고요? 그럼 그 일러스트에 대한 방향은 또 어느 쪽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임 쪽인가요? 아니면 동화 쪽인가요? 아니면 정말 이게 순수한 파인아트 쪽의 일러스트인가요? 그래도 그림은 또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이제 목표가 프로가 되는 거하고요. 목표가 그냥 취미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서 직업적으로 내가 정말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취미로 그냥 즐기는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싶은 것이냐. 다만 나는 좀 이런 생각은 좀 해요. 취미생이라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요, 취미생도 잘 그려야 된다. 취미생도 잘 그려야 한다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재 1%를 얘기하지 말고 이걸 뺀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잘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천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나 또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책임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디어에 따라서 어떤 때는 또 장르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조건,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리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법이죠. 작화 방식, 접근 방식, 이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어떠한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떠한 미디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동양화를 할 것이냐, 서양화를 할 것이냐, 조각을 할 것이냐,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무엇을 할 것이냐, 또 장르도 내가 공포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이퍼 리얼리즘을 할 것이냐, 미니멀리즘을 할 것이냐, 뭐 큐비즘을 할 것이냐, 뭐에 따라서 또 내가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작품들을 구현해내는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지금 그린다는 전제 작화 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표현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난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르다.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 그죠? 틀렸다와 다르다는 엄연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표현 방법이 다 달라야 되는데 다들 너무도 마치 자기 정답인 것처럼 그림 잘 그리는 법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많은 변수가 있는데 많은 변수에 따라서 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될 텐데 너무 무책임하게 자기가 그냥 깔짝깔짝 그리는 낙서 수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리세요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친구들이 좀 꽤 있어서
학생 때 모작을 하고 지금 취미 반 3개월 정도 다니고 있어요. 취미 반 3개월이라는 얘기는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학원도 이제 성향이 다 다르지 않을까요? 무슨 학원인지에 따라서 뭐 취미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뭐 별반 뭐 입시 미술하고 다르지 않게 가리키는 데도 있더라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는 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말 그대로 아까 내가 이 얘기했잖아요. 취미생도 잘 그려야 한다라고 난 생각하는데, 취미생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가리키시는 분이 너무 가볍게 가리킨다, 이런 경향이 좀 많다 이거예요. 너는 어차피 취미로 할 거니까 대충 그려. 잘했네. 괜찮아. 뭐 이런 거죠. 뭐 좀만 그리면 뭐 이 정도면 훌륭해. 괜찮아. 뭐 잘 그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취미생도 프로만큼 잘 그리면 안 됩니까?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와 취미생의 차이는 돈을 받고 하느냐 안 받고 하느냐의 정도 차이지, 프로는 잘 그리고 취미생은 못 그린다, 이런 차이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어디로 분야는 갈지 모른다. 네, 그럴 수 있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잘하는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그림이 좋아서 일러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한 뭐뭐 하고 싶어요 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하고 싶어요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본인들이 좀 모를 수 있어요. 그걸 개발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자아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아 개발을. 그러려고 배우는 거죠.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꺼내서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그 가리키는 학원이 대체적으로 넌 취미생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잘 그렸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얼버무려 가는 경우가, 뭐 잘못 가리킨다, 뭐 안 가리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취미생도 난 잘 그려야 된다. 취미생이라고 칭찬만 해서 그렇게 어영부영 그리면 나중에 취미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거나, 그죠? 뭐 축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도요, 정말 잘 그려요. 정말 잘 축구도 잘하고요, 낚시도 잘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늘 하는 뭐 얘기가 그러잖아요. 오타쿠, 그죠? 매니아.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그걸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난 생각해요. 나도 오히려 그런 오타쿠, 매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카페나 그런 그분들이 올린 정보들, 이런 걸 보고 공부할 때가 꽤 많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게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알고 해야만 하는 직업이잖아요. 감독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니까. 근데 매니아라고 하는 그런 오타쿠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아주 깊이 있게, 다른 건 몰라, 난 이것만 정말 뭐 미친 듯이 알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죠. 얇고 넓게 하는 사람보다 좁고 깊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마운 건 뭐냐면, 이렇게 좁고 깊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좁고 깊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정보들을 가져다가 도움이 많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힘든 건 뭐냐면, 너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끝도 없이 이렇게 깊이 있는 그 지식들,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가리키는 직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얇고 넓게 아는 것조차도 정말 어려운데, 이걸 또 깊이 있게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숙명에 처한 거죠.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워낙 정보들이 전 세계에 너무 빠르고 쉽게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맨날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시험 범위가 없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뭐 하나만 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무엇을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고 어떤 작품을 가져다가 조언을 해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많은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늘 쉼없이 그런 것들을 채워놔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뭐 재영님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판단을 하려면 어떤 목표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지를 좀 알아야 돼서 이야기 전제를 했어요. 자, 일단 내가 보기에는 지금 취미반 3개월 정도를 했다. 그럼 그전에는 그림을 거의 안 그렸다 라는 얘기 같은데 정말로 아예 안 그렸나요? 아니면 혼자서라도 뭐 그림을 열심히 그린 적이 있나요? 내가 보기에는 3개월 그린 그림치고는 잘 그리거든요. 비록 지금 완벽한 껍데기를 그려놓긴 했지만 비율이나 안정적인 그런 무게중심, 운동감이나 이런 게 잘 잡혀 있어요. 3개월 했다고 하기에는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요. 그래서 해부학 공부를 만약에 안 했다면 시지각 능력이 정말 뛰어난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개월을 했는데 인체를 맛깔나게 멋지게 그렸다는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무게와 균형과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하물며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5분이라고 돼 있어요. 5분이면 초보자한테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5분 동안에 저렇게 그림을 그릴 정도라면 그 전에 그림을 그렸던 안 그렸던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일단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나요? 그리는 작법. 그러니까 외형만 이렇게 이해를 해서 모양, 그죠? 모양을 외곽의 형태만 따서 그리면 입체적인 덩어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평면 종이떼기가 아니잖아. 그죠? 사람은 종이가 아니고 입체로 생겼잖아요.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데 덩어리를 그리지 않고 단순히 배경과 요 피사체 사이에 이 경계선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만. 덩어리를 그리지 않고 있다. 지금 데이터를 따로 올려놓지 않아서 그냥 뭐 말로만 지금 설명해도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바깥에 있는 배경의 이 공간, 이 부공간이라고 하고 여기 피사체의 공간을 주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인체를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배경과의 경계선만을 따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얼굴의 덩어리, 가슴 흉부의 덩어리, 복부 덩어리, 골반 덩어리, 허벅지 덩어리, 종아리 덩어리 이런 것들이 다 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들 그림을 그릴 때 자꾸 이제 뭐 박스나 그 구관절 인형처럼 자꾸 그렇게 그려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분석해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조차도 자꾸 박스를 잡아서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처음에 그린 초보자들은 입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이렇게 외형선을 주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이 겉의 모양만 보게 돼요. 요 가운데에 있는 입체적인 그 덩어리를 인지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재영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다만 그 중에서 좀 입체적인 그 공간을 이해를 잘하는 친구들이 주로 조속과를 가죠. 조속.
소조이기도 하고 조각, 그러니까 뭐 돌을 깨거나 철제를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진흙을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 공간 3차원 공간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감에 있는 능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그 조각하는 친구들이 3D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배우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입체적인 공간감이, 드로잉 능력은 좀 별로 없더라도 공간감이 있는 친구들이 또 프로그램 이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주로 3D를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친구들은 대부분 다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입체 공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쨌든 형태를 5분 안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상당한 재능이 있어 보인다. 근데 이 아래에서 본 거에는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앵글인데 그 위에서 내려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체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단적이지만 이 테이블 하나 그린 걸로 봤을 때는 인체 말고 배경에 대한 이해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시도법, 그러니까 앵글, 눈높이에 대한 원근에 대한 그런 공간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완벽하게 뭐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능은 뛰어난 것 같은데 입체 공간 해석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화면을 안정적으로 구성해서 배치하고 하는 것들의 능력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꼼꼼하다. 꼼꼼하고 좀 소심하기도 하고요. 많이 집착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무지하게 꼼꼼한 성격이에요. 러프하게 이렇게 그 거칠고 이렇게 듬성듬성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자기 손 안에서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성격처럼 보여요. 내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림을 보아하니 무지하게 꼼꼼한 성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때요? 성격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좀 그런가요? 그 재영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림으로 봐서는 여자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까 소심하고 좀 꼼꼼하고 섬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죠, 남자. 네. 그래서 성격이 아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처럼, 여성들처럼 그렇게 또 부드러운 맛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름은 여자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자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성격이 좀 꼼꼼하고 섬세하고 그런 성격의 남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 두 장을 지금 보고 이해한 부분이 좀 그런 거예요. 지우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드로잉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지우개를 안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이렇게 섬세하다도 있지만 좀 소심하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연필을 하나 깎더라도 요 연필을 깎은 이 각도, 요 길이가 짧아요. 문구용을 쓸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용은 좀 더 길게 깎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좀 섬세하게 좀 작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좀 짧으면 불편해서 뒤에다 깍지를 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작은 연필을 붙들고 그리는 타입의, 여기 손가락도 보면 무지하게 섬세하게 손가락을 그렸어요. 그죠? 대생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까지 무지하게 섬세하게 여기 이렇게 종골 발 뒤꿈치하고 엄지 발가락과 이 중족골 이렇게 올라가는 요 라인을 무지하게 섬세하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관찰력, 그죠? 그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무지하게 꼼꼼하고 치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상을 대충 보지 않는다. 아주 면밀하게 바라보는 치밀한 성격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와일드하거나 털털 맞거나 거칠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좀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의 남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입체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의외로 좀 떨어져 보인다.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좀 더 입체 공간감이 좀 더 좋거든요. 그런데 입체 공간에 대한 특히 배경에 대한 원근, 앵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배우지 않아서 투지서법을 좀 배우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만 분석이 가능해요. 일단은 두 장만 보여줬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좀 보여줬다면 뭐 크로키뿐만이 아니라 뭐 배경이나 캐릭터 디자인이나 뭐 장면 연출을 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채색을 한 게 있다거나 여러 가지를 보여줬다면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크로키 두 장을 5분 안에 그린 인물을 딱 봤는데 안정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 시지각 능력은 뛰어나게 있는 것 같고 대상을 보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상당히 좀 치밀하고 그런 것 같다. 인내심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면 아주 섬세한 작업의 그런 그림 쪽, 그죠? 막 거칠게 막 러프하게 막 느낌을 살려서 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그런 캐릭터 일러스트 이런 쪽은 좀 잘할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게 이제 메카가 될지 뭐 멜러가 될지 뭐 어떤 장르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냥 일러스트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트적인 파인 아트 쪽의 일러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캐릭터 일러스트, 그러니까 게임 쪽에 들어가는 캐릭터 일러스트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왜냐면 그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하잖아요. 머리카락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장신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아무나 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인내심도 좋아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화면을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었지만 내가 보기엔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난 프로야 라고 생각하고 난 취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난 프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좀 더 강력한 그런 배움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왜냐면 재능이 이 정도 재능이 있는데 뭘 안 할 리가 있을까?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취미로 하기에는 재능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냥 취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